먼저 집값 변동이 심해서 이제는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과 또 주의해야 될 점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그리고 처분할 때 이 양도소득세가 그 매매 활동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아니면 적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수익률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얼마쯤 나오는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겠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초반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못하다가 이번에 또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당장에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진행을 해야 될까, 가지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아시듯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절세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 기본 구조 정도는 좀 이해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취득했을 때 그 취득 가액이 있죠. 그리고 양도를 할 때 이제 집을 팝니다. 팔 때 이제 양도 가액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둘 간의 차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필요경비라고 해서 여기에 뭐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중개보수라든지 또는 뭐 법무사비 등등의 관련된 비용들을 같이 한꺼번에 빼줍니다. 요거를 두 개를 다 같이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취득가가 4억 9천이었다. 그리고 양도가가 만약에 10억이었다라고 하면 10억이라고 하면 자, 양도 차익이 그냥 5억 천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필요경비를 또 만약에 얘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면 빼줍니다. 그래서 5억이 나오게 되겠죠. 이 필요경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이제 취득세 부분이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 너무 취득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꼭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양도 차익이 나오면요, 그 양도 차익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향후 지금 취득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뭐 보유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 양도 차익이 있죠. 기본적으로 나는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이 있습니다. 이 공제율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양도 차익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이 나오면 이 양도소득에다가 또 개인별로 자,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공제를 또 해주는 게 있죠.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금을 매길 때 표준이 되는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구하는데 자, 이 양도소득세율이 지금 현재는 6%에서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에서 자, 플러스 20%까지 그래서 최대 맥스로 많이 내는 게 62%가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여기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바로 밑에 지방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양도소득세에 약 10% 정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액만 계산하고 이 지방소득세액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110% 낸다. 양도소득세가 100이 나오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총 납부 금액은 110% 정도가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빼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양도 차손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취득가가 더 높고 양도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취득은 10억에 했는데 양도를 내가 5억에 했다.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또 내리는 지역도 존재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 차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그다음에 바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계시는 다른 주택을 함께 파시면 됩니다. 그 해의 과세년도 안에 그 1년의 기간 안에 파시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통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차손이 났다 하더라도 또 다른 차익이 있으면 그 두 개를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 차손이 1억이 났는데 양도 차익이 다음 거를 팔았는 게 2억이 났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1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보존을 해준다는 건데요. 여기에도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이거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었다 그러면 비록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양도 통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는 그대로 간다. 이 부분은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또 그런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내년에 어떻게 바뀌느냐? 2021년 1월 1일 당장 내년 1월 1일이 되면 바뀝니다.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총 한 일단 내년 상반기에 4가지가 바뀌게 되고요.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딱 반이 지나고 나면 또 3가지 정도가 바뀝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 되면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일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산일이 자, 복귀 시 기산일로 변경된다는 점 간단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지금 현재 42%까지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고 과세 구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게 변경된다는 점.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받을 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할 때 우리가 분양권이 기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1일부터는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까딱하면 중과세를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월 1일이 되면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양도세의 중과세율이 또 한층 강화가 되죠.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에 양도할 때 그에 대한 소득세율도 변경이 되고 분양권에 대한 소득세율도 함께 변경이 돼버립니다. 딱 봐도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감소할 것 같습니까? 증가할 것 같습니까?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복귀를 했을 때 보유기간에 기산일을 변경을 합니다. 현행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양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아니면 2017년 8월 2일 8일 대책이었죠.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부분은 이제 거주를 2년을 하셔야 되는데 2년 거주를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2년 거주를 하실 경우에는 자, 그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초에 취득했던 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보유 기간을 전체를 다 쳐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변경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주택자가 다주택 상태에서 처분을 했던 그 보유 기간은 가지고 있던 보유 기간은 제외를 시켜버리고 마지막에 한 주택이 남았을 때 자, 그 한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의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들으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B, C 주택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게 주택입니다. 뭐 그냥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이 네모로 그리는데 얘가 자, 같이 지금 갖고 있는 중이에요. 갖고 있는 중인데 얘를 언젠가는 팔게 되겠죠. 양도를 하고 얘도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얘는 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양도를 해버렸다고 할게요. 둘 다 양도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1세대 1주택이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이 2년, 이거를 다 쳐준다는 것입니다. 취득일 때부터 양도일 때까지. 그래서 당연히 2년이 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내년이 되면 1월 1일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양도를 한다는 것이죠. C주택을 양도를 하고
B주택을 양도를 하고 마지막 A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마지막에 여기 팔았던 거 있죠. B를 마지막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판 시점, 요 때부터 이 A주택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이 돼야 되는데 요 때부터라고 쳐주기 때문에 앞에 거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부터 2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내년에 미리 파악해놓고 양도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낭패를 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1세대 1주택자 만약에 다주택자분이 처분을 하신다고 계획을 갖고 1세대 1주택이 남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조항을 분명히 기억하셔가지고 양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이 변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의 양도세율을 매겼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바로 바뀌는 게 10억 초과 구간을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5억 초과부터 이제 42%였지만 여기서 5억에서 10억까지를 42%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1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되죠? 45%까지 네, 과세 구간을 신설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가 최고 세율을 맞게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6월 1일 이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양도소득이 지금 10억 초과가 됐다 그랬을 때 기본 세율이 이제 10억 초과가 됐으니까 45%죠. 여기다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자 이상이라 그러면 자 30%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75%죠. 근데 75%에서 끝나느냐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소득세율이 자 양도소득세율에 10%가 더 붙기 때문에 7.5%가 더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현재 82.5%까지 나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대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42%에다가 30%를 더해서 자, 몇 프로가 되죠? 그러면 기존대로 지금 현재 만약에 양도를 하신다 생각하면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20%입니다. 내년 6월 1일 전까지는요. 20%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42%인데 여기다가 20%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6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소득세율 6.2%까지 더해서 이게 자 보십시오. 자 6.2%를 더하니까 자 68.2%가 되는 거죠. 약 한 14%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자,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 세율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이 변경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9억이 초과할 때 9억 이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9억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로 가지고 계셨으니까 장기로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시에 연간 8%를 줍니다. 그래서 미보유하고 있을 때는 연간 2%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8%를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되냐면 자 24%에서 3년을 갖고 있을 때 8324에서 자 24%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10년을 보유하고 계시면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보유 기간별로 보유했는 게 얼마 동안 보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연간 4% 나눠놨고 거주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이제 4%에서 이 8%를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4%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년 거주를 했어요.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년 거주했으니까 거주요건 만족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유만 했다는 것이죠. 보유기간만 10년을 했다 그러면 총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만약에 내년에 이제 바뀐다 그러면 거주는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8%를 만족하는 것이죠. 2년을 거주를 하면 4% 더하기 4% 해서 8%를 만족하는 겁니다. 8%를 만족하고 또 보유기간은 따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10년이 되면 10년이 됐습니까? 여기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 40%가 있죠. 맥스 40%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와 4%를 합쳐가지고 48%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약
32%의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주택수 산정할 때 분양권을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12.16 대책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바로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자,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현행은 다주택자 중과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자, 변경이 되죠. 분양권도 자,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잘못하면 양도를 할 때 중과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파급 효과가 크니까 잠깐 좀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내용을 개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할 때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내년에 이제 분양권을 매수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이 크죠. 조정지의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될 때 그 중과 세율이 변경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플러스 10% 기본 세율에다가 자, 3주택 이상자는 20%입니다. 근데 이게 10%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에 해당이 되면 기본 세율에다가 20%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3주택자 이상이라 그러면 30% 이상이 추가가 돼 버립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5억 원이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할 때 자, 중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행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5억에다가 자, 5억의 과세 표준이 60%입니다. 60%라 왜냐하면 자, 5억의 과세 표준이 기본 세율은 40%인데 중과가 자, 3주택이니까 20%라 그랬죠. 그래서 60%의 자, 중과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요 이제 누진 공제라고 있는데 요거는 좀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억 7,4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5억의 과세 표준이 자, 5억에 대해서 40%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10%가 더 추가가 되죠. 30%가 되니까 자, 70%가 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면 계산상으로 3억 2,4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가 더 추가가 되죠? 50%에 10%인 5천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이 금액이 작으면 괜찮지만 양도 차익이 만약에 컸다 그랬을 때는 이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세 부담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양도 소득세율이 변경이 되고 분양권의 소득세율도 변경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 이렇게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 이상은 자,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봤을 때 양도소득세율이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변경되냐면 요거는 이제 12.16 대책 때 내년부터 바뀔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시가 됐고 그때 당시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이렇습니다. 50% 원래 40%. 주택이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40%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다. 1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 세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1년 미만은 70%로 바뀌었고요. 2년 미만은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더 플러스가 됐고 2년 같은 경우에는 자,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 이제 기본 세율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자, 주택의 부동산 세율을 적용해서 요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또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50%였습니다. 언제 팔든지 간에 50%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70%, 그리고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언제 팔든지 간에 보유기간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무조건 60%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세부담이 세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50%에서 70%, 20%가 늘었고요. 40%에서 자, 60%니까 20%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치겠습니다. 1억이라 치고 2년 이상 경과된 비조정지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아까 비조정지면 요게 적용을 받는다고 했죠. 자, 2년 이상 경과한 분양권 양도할 때 그러면 기본 세율이겠네요. 2년 이상이니까 기본 세율인데 현행은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자, 양도소득세율이 35%입니다. 그래서 누진공제를 빼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한 8천에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변경되는 걸로 내년 6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세표준 1억에다가 자 얼마가 되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60%가 되죠. 60%가 되니까 6천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약 3배 정도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1억의 양도 차익이 났다 하더라도 팔고 나니까 내 손에 거머쥐는 거는 얼마가 되죠? 6천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정확하게 따지면 4천만 원보다 더 적겠죠. 지방소득세율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 어떻게 되느냐? 4가지가 바뀝니다. 다주택자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받을 때 복귀 시점을 기산일을 자, 변경을 한다. 마지막 주택을 팔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변경이 된다. 최고 세율이 원래 42%였는데 5억 초과에는 42%였는데 10억 초과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3% 더 늘려서 45%까지 늘려놨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변경시켜 놨다. 원래는 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조정 대상지 같은 경우는 거주겠죠. 하고 있으면 3년이 되는 시점부터 10년 되는 시점까지 자 24%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나눠 가지고 보유 4% 그리고 거주 4% 해서 40% 이렇게 쪼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을 시킨다. 물론 2021년 1월 1일 내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에 6월 1일 이후에 변경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변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10%,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였습니다만 이게 10%씩 더 추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와 30%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자, 그리고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변경이 되고 또 분양권 소득세율도 변경이 됐다. 기존에서 많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자, 세금이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종부세 올라갔죠. 내년부터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내년부터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이 단지 이제 실제로 실수요자들, 진짜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해서 높은 가격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소득세율이 조금 더 너무 징벌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세율을 조금 낮춰서 매물이 시장에 좀 풀려가지고 많은 매물이 나온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들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